안녕하세요. 말을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렇게 오늘도 1일 1영상을 찍고 있는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나에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당한 엄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박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런 얘기를 싱글맘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놀랐다 그랬잖아요. 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엄청난 일을 겪은 뒤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저를 글로 먼저 접한 사람들을 조금씩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저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려왔던 그런 모습과 실제 저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저의 모습에 괴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밝으시네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되게 좋아 보이세요. 밝아 보이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그런 사람인 거를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글과 저의 사연을 통해서 먼저 저를 접한 뒤에 실제 저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낯선 괴리감을 느끼시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한동안 저도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좀 더 우울해야 되는 건가? 더 좀 슬퍼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힘들지 않아서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뭐 우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뭐 맨날 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있었죠.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아무래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호기심과 또 강한 연민을 가지고 다가왔던 분들이 특히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질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보다 더 어려우실 줄 알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만족스럽게 삶을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솔직한 고백 덕분에 저도 또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또 생겨나죠. 선량한 가해자랑 불량한 피해자를 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데 보통의 피해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오는 괴리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초반에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나는 이혼했지만 명랑한 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잘 우울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울해도 이렇게 최정 3일을 못 넘깁니다. 아파도 입맛이 없지 않아요. 밥 되게 잘 먹고요. 잠도 되게 잘 잡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한 3달 정도는 이제 불안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벌떡증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뭐 불안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곤하니까 낮에 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우리 비니도 그래요. 심지어 우리 아들도 아파도 밥을 잘 먹고요. 밤에 폭탄이 떨어져도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울해서 침대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도 3일이 넘으면 몸이 근질거려가지고 침대를 박차고 나와요. 슬픈 일이 생겨도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좀 분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분노를 하다가 에이씨 이러고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스타일이죠. 문제가 사라지면 슬플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잘 우는 만큼 또 잘 웃습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성격이 그런 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우울해서 가라앉아 있기보다는 박차고 나가는 성격이죠. 우리 아빠는 정서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지만 아빠 페이스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같이 침울해지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침울이 바닥을 뚫고 나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건져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렇게 나름의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의 모습은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고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색적인 사람이 밝고 가볍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독특하시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좀 걸리기도 했어요. 뭐가 진짜 날까?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 날까? 근데 나는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생각 없이 밝게만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우울할 때가 있고 비관적이고 다 엿같을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나의 이런 어두운 모습은 내가 아닌가? 난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고민들 오랫동안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기질이 이렇게 생각이 많고 더군다나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나를 위로하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안에 매몰돼서 침체되기 쉬운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반대 타입의 엄마에게서 양육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된 거죠. 우리 엄마는 글을 쓰고 뭐 사색하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저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진 거고요. 유튜브 할 때 제가 4년 정도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내심 걱정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글로써 나를 접한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내가 달라서. 그리고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살짝. 근데 뭐 법륜스님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으라고. 남들이 보기에 뭐 얼마나 이상한 여자 같건 어쩌건 네, 저는 이래요. 저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제가 저를 스스로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보고 느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그런 여러분의 반응을 읽는 게 되게 흥미롭고요. 재미있습니다. 때로는 거슬리는 댓글들도 있죠, 물론. 조금 비꼬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게 나한테 거슬릴까? 라는 거를 좀 짚어보죠. 그게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저의 모습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또 내가 나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는 재미있습니다.